원작 만화에서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장면이 애니메이션에서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럴 수 있게 해준 애니메이터들이 자주 사용하는 애니메이션 연출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팬이라면 이 연출, 임팩트 프레임 장면 꽤 익숙하실 텐데요. 일본에서는 쇼크 코마라고 불리는 이 연출은 중요한 순간에 거친 연필선이나 강렬한 색감의 프레임을 짧게 삽입해 시각적인 쾌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아름답게 액션의 역동성을 끌어올려 타격감과 쾌감을 극대화하는 게 장점인데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프랑스의 애니메이터 뱅샹 샹사르를 비롯해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액션 연출의 본좌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액션 연출로 유명한 애니메이터 나카무라 유타카의 연출로 가장 유명하죠. 나카무라 유타카의 연출은 색감과 질감 표현에서도 특색이 있어 그의 작품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요. 이런 개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기법이 임팩트 프레임이죠. 높은 채도의 색감과 뛰어난 묘사력이 결합된 이 프레임은 액션 장면의 긴장감과 쾌감을 한순간에 폭발시키며 작품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요. 실제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전투씬이나 모브 사이코 100에서 모브가 각성하는 장면을 보면 이전 컷과 대비되는 강렬한 색감의 프레임이 순간적으로 삽입되며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연출을 자주 만나볼 수 있죠. 덕분에 임팩트 프레임을 활용한 액션 장면은 특유의 쫀득한 타격감과 강한 쾌감이 느껴져서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어요. 다음은 그리고 임팩트 프레임 말고도 나카무라 유타카 하면 떠오르는 연출이 또 있는데요. 바로 나카무라 큐브 혹은 유타폰 큐브라고도 불리는 특징적인 파편 표현입니다. 나카무라 유타카의 작품들을 보면 벽이나 지면이 부서질 때 튀어오르는 파편들이 모두 각진 네모난 큐브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특징적인 파편을 깍두기라는 귀여운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죠. 유타폰 큐브의 핵심은 단순히 네모난 파편의 모양이 아니라 에너지를 한번 응축했다가 적절한 순간에 폭발시키며 큐브 형태의 파편들이 튀어오르는 쫀득한 타이밍이 있는데요. 적절한 완급 조절로 장면의 타격감과 쾌감을 훨씬 강하게 전달하는 느낌입니다. 나카무라 유타카는 유타폰 큐브를 거장 애니메이터 우츠노미야 사토루의 작화에서 영감을 받아 발전시켰다고 밝혔는데요. 나카무라 유타카뿐만 아니라 많은 원화가들이 이런 형태의 파편 표현을 액션 장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네모난 큐브 형태로 파편을 표현하는 큐빅 데블이라는 연출도 있는데요. 역시 현실처럼 불규칙하고 뾰족한 형태의 파편 대신 정육면체의 형태의 파편을 화면에 쏟아지듯이 배치하는 방법으로 작화의 화려함을 살리고 시각적인 임팩트를 강화시키죠. 다음은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요동치는 강렬한 번개 이펙트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 화려한 번개 효과는 쿠츠나 라이트닝이라고 불리는 연출인데요. 같은 번개선을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확대, 축소하며 순간적으로 반복해 보여주거나 여러 방면으로 꺾어서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이 기법은 애니메이터 쿠츠나 케니치의 대표적인 연출인데요. 그는 인터넷에 작업물을 올리며 이름을 알린 일명 웹계 애니메이터의 시초로 수많은 명작의 작화와 연출을 맡아온 애니메이터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이 기법은 번개 연출의 정답처럼 사용될 정도이죠. 특히 디지털 기반의 작화 기법이라 일일이 손으로 그리는 부담은 줄이면서 임팩트는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 역시 원피스의 와노쿠니 편에서 자주 보던 연출인데 루피와 카이도의 전투를 한층 더 압도적인 분위기로 끌어올린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굉장히 전통 깊은 애니메이션 기법 로토스코핑은 사람의 움직임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장면을 한 프레임씩 따라 그리는 연출인데요.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대신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특화된 연출로 고전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도 자주 활용되었죠. 움직임을 한 땀 한 땀 따라 그렸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움직임 표현에 있어서는 필살기라고 불릴 정도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작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작업량 또한 어마어마하단 단점이 있죠. 또한 애니메이션 특유의 자유롭고 과정된 표현에 제약이 생기고 어설프게 사용하면 오히려 자기적이고 어색해 보이는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실제 인간과 캐릭터의 인체 비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토스코핑을 제대로 활용해 성공한 작품들은 애니메이터의 실력이 탄탄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제작사로 마파가 있습니다. 마파는 갓 오브 하이스쿨의 액션씬에 이 로토스코핑을 활용해 격투의 타격감과 동선을 매우 부드럽게 살려내며 레전드급 액션 연출을 완성했습니다. 압도적인 액션씬에 눈이 정말 즐거운 작품이었죠. 일본 애니 업계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애니메이터 카나다 요시노리의 작화 스타일을 뜻하는 카나다류는 지금까지도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혁신적인 스타일인데요. 카나다류에는 여러가지 특징이지만 대표적으로는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면서도 강한 포즈와 타이밍으로 빈 프레임을 메우고 움직임을 완성하는 연출이죠. 즉 프레임 중간중간을 건너뛰는 대신 더 과감한 동작과 역동적인 타이밍으로 빈 부분을 채워 작업 효율과 임팩트를 동시에 잡는 방식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당시 열악했던 제작 환경과 빠듯한 마감 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생존형 작화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카나다 요시노리는 캐릭터의 포즈와 타이밍뿐 아니라 과장된 원근감을 강조하는 카나다 퍼스, 강렬한 역광과 섬광 표현, 배경과 인물을 함께 활용한 속도감 연출 등 독창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인 연출을 창시해냈죠. 이런 카나다류 표현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서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연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카닉이 공중에서 전투를 벌이거나 미사일이 날아오며 공중 고개를 하듯 현란하게 회전하는 장면 많이 보셨죠? 이런 연출을 바로 이타노 서커스라고 부르는데요. 애니메이터 이타노 이치로가 창시한 전설적인 연출로 현란하고 폭발적인 액션으로 강한 임팩트를 남깁니다. 이 연출은 전설 거신 이데온이라는 작품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작화 자체보다 카메라 워크 중심으로 속도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전설의 5초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마크로스 플러스를 보면 기존 전투씬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을 연출해냈고 이를 보고 자란 수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겉보기에는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연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경 변화는 최소화하고 카메라 앵글과 렌즈 표현을 아주 정교하게 계산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실력이 요구되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연출로 표현된 미사일이나 공중전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시각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어서 타게나시는 직역하면 그림자가 없다는 뜻으로 말 그대로 그림자나 명암을 통째로 지워버려 캐릭터를 단순하고 밋밋하게 표현하는 연출입니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큰 장점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채색 부담을 줄이는 대신 움직임과 타이밍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액션이 격렬하고 역동적일수록 디테일한 명암 표현보다 단순한 카게나시 형태가 속도감과 타격감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기법을 가장 찰지게 뽑아낸 작품이 바로 나루토 질풍전의 전투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색감과 명암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닌자들의 빠른 움직임과 술법의 임팩트를 극대화했죠. 단순하게 그린다고 해서 절대 쉬운 기법이 아닌데요. 명암이 빠진 만큼 형태와 움직임만으로 입체감을 표현해야 하기에 오히려 기본기와 실력이 상당해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죠. 제대로 활용되면 이보다 더 개성적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스타일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니메이터 에바타 류마의 이름에서 비롯된 에바타 워크는 캐릭터들이 리듬을 타듯 쫀득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일품인데요. 특히 걷거나 달리는 장면에서
묵직한 무게감과 탄력이 있는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에바타 워크는 단순히 동작을 표현한 게 아니라 움직일 때 한쪽으로 쏠리는 무게중심을 반대쪽으로 리얼하게 보정하는 묘사와 상체와 하체의 중심을 분리해 표현하는 디테일이 특징인데요. 덕분에 캐릭터의 움직임이 불안정하면서도 마치 살아있는 듯한 리얼함이 느껴지고 특유의 스웩과 바운스까지 더해져 짧은 동작 하나만으로도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스타일 때문에 팬들은 에바타 류마를 여자아이 달리기 장인이라는 밈 같은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에바타 워크는 단순한 작화를 넘어 움직임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끌어올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캐릭터 디자이너로 유명한 우마코시 요시히코는 독특한 구도로 컷을 잡는데요. 특히 절체절명의 순간 등장인물의 눈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해 보고 있는 시청자의 숨까지 조이는 듯한 긴장감을 만들어내죠. 이뿐 아니라 액션이나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에서는 눈을 사선으로 기울여 표현하는 것도 특징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런 구도를 그의 이름을 딴 우마코시 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이 스타일은 우마코시의 스승이자 전설적인 애니메이터 아라키 신고의 연출에서 영향을 받았다는데요. 아라키 신고 특유의 강렬한 레이아웃과 박진감 있는 움직임 표현에 영향을 받은 우마코시는 이를 더욱 극대화해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연출로 발전시켰죠. 다른 연출들이 원화나 동화 단계에서 주로 구현되는 것과 달리 우마코시 아이는 콘티 단계부터 구도를 잡고 시작하는 연출인데요. 이런 구도로 짜여진 콘티를 보고 나면 동선이나 타이밍을 짤 때 좀 더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카 애니메이션의 거장 오오바리 마사미의 연출. 오오바리 펀치는 캐릭터들이 주먹을 날릴 때 화면을 뚫고 나올 듯 카메라 앞으로 튀어나오는 구도를 말하는데요. 고전 작품 사오라 이쿠사 1에서 처음 선보인 이 연출은 보는 순간 아드레날린이 터질 정도로 호쾌한 타격감이 일품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꾸준히 참고하고 변주하는 대표적인 액션 연출이기도 합니다. 이 연출은 단순히 주먹에만 국한되지 않고 검이나 각종 무기 등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앵글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화면을 정면으로 뚫고 나오는 구도라면 오오바리 펀치로 인정하고 있죠. 이 전까지는 입체감을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되었던 정면 구도였지만 오히려 이 점을 과감하게 사용해 독창적인 연출이 되었는데요. 오오바리 마사미가 다양한 작화와 연출을 연구하고 흡수한 뒤 이렇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구성해낸 애니메이터이기에 그의 스타일을 흡수한 후대의 애니메이터들은 또 어떤 연출을 창시해낼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속의 10가지 연출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애니메이션 장면들도 다시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연출은 무엇인가요?